당신은 잠에서 깹니다. 새벽 4시. 오른손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손목에 무거운 얼음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손을 흔들어 봅니다. 손가락을 주무릅니다. 그저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러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팔뚝을 타고 오르는 그 저릿저릿하고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것은 무해한 자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초 신경계가 절망적으로 죽어가며 지르는 비명입니다. 미세한 구조 신호인 셈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백만 개의 모세혈관 말단이 지금 질식하고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 신체적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일시적인 무감각은 결국 영구적인 조직괴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손끝을 보십시오.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그 피부 아래에는 당신의 몸 전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복잡한 전달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세혈관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해부학적 극한의 경계인 이곳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의 중앙고속도로, 즉 주요 동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아직 가슴에서는 막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 전초기지인 발가락과 손가락에서는 그것을 느낍니다. 뇌에서 보내는 전기신호가 생물학적 찌꺼기라는 문자 그대로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밤 당신이 잠든 사이 혈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리학적 부검을 해봅시다. 시작은 당신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마도 나트륨 함량이 높은 화학 첨가물과 산업용 트랜스 지방이 결합된 음식을 섭취했을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 냉동 피자 혹은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는 시판 샐러드 드레싱 한 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각에는 그저 간단한 한 끼 식사였겠지만 순환계에는 미세한 벽돌공들을 투입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합성 지질 결정과 과잉 나트륨 분자는 단순히 정맥을 평화롭게 떠다니지 않습니다. 이들은 들쭉날쭉하고 반응성이 강한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혈관의 섬세한 내벽, 즉 내피를 긁어냅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내부 출혈을 막기 위해 당황한 당신의 몸은 상처를 메우려 콜레스테롤을 보냅니다. 하지만 트랜스 지방은 독성 접착제처럼 작용합니다. 콜레스테롤 및 순환화는 적혈구와 결합하여 국소적인 미세 혈전으로 응고됩니다. 아주 작은 생물학적 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혈류를 따라 사지말단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손끝의 모세혈관은 너무나도 좁아서 적혈구가 통과하려면 한 줄로 늘어서야만 합니다. 이 독성 있고 끈적끈적한 미세 혈전 중 하나가 이 병목 구간에 도달하면 단단히 끼어버립니다. 통로가 완전히 밀봉되는 것입니다. 산소 공급은 절대 0도로 떨어집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저산소증을 경험하는 정확한 시점입니다. 국소적인 산소 기하 상태입니다. 막힌 곳 뒤에 위치한 신경말단은 갑자기 굶주리게 됩니다. 이들은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전기신호를 뇌로 다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입니다. 팔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무감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마다 당신은 그 신경의 일부가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섬유성 조직, 즉 데드존으로 변합니다. 차갑고 감각 없는 손가락과 말초 괴사성 궤양 사이의 간극은 끔찍할 정도로 좁습니다.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화학적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 괴사가 영구화되기 전에 막힌 통로를 강제로 확장하고
생물학적 찌꺼기를 용해하는 방법입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혈액 희석제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막힘을 해체하는 데 필요한 수술 도구는 아마 지금 당신의 주방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생강과 강황입니다. 우리는 부드럽고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차 한 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화된 열역학적 혈관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강을 섭취하면 진저롤이라는 휘발성이 강한 생리활성 화합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진저롤은 강력한 열발생 혈관 확장제로 작용합니다. 소화관에 닿아 혈류로 들어가는 순간 동맥을 둘러싼 평활근 조직과 격렬하게 상호작용합니다. 물리적으로 혈관을 강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국소 혈장의 중심 온도를 높여 열팽창 효과를 일으킵니다. 동맥이 강제로 확장되면서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막힌 모세혈관 병목 구간으로 갑작스럽고 강한 압력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막힌 배수관을 뚫기 위해 수문을 여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작용입니다. 하지만 혈관을 강제로 여는 것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생강만 사용하면 혈액은 다시 흘러 들어가지만 모세혈관의 들쭉날쭉하고 녹슨 내벽은 여전히 손상된 상태로 남습니다. 여전히 딱딱해진 지질 플라크로 덮여 있어 지나가는 다음 적혈구를 가두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두 번째 생물학적 도구인 강황을 투입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강황의 활성, 알칼로이드인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을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미세하고 표적화된 한겸증 세정제로 생각하십시오. 커큐민 분자가 말초 미세혈관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에 물리적으로 스스로를 박아넣습니다. 그리고 내피세포를 태우는 화학적 화재인 지질 과산화를 일으키는 바로 그 활성산소를 차단하고 중화시킵니다. 이들은 생물학적 용매로 작용하여 추가적인 찰과상을 일으키지 않고 혈관벽에서 끈적끈적한 콜레스테롤 플라크를 기계적으로 떼어냅니다. 그러나 생리학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인간 소화 과정의 거대한 결함입니다. 생강황을 그냥 먹으면 가는 커큐민을 이물질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배출을 위해 꼬리표를 붙입니다. 글루크론산 포합, 글루크론이데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는 커큐민이 혈류는커녕 손끝에 죽어가는 신경에 도달하기도 전에 99%를 파괴해버립니다. 톱밥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천연요법이 실패하는 정확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구성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흑후추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피페린입니다. 피페린은 강력한 대사 억제제입니다. 커큐민과 함께 도입될 때 피페린은 글루크론산 포합을 담당하는 간 효소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습니다. 커큐민을 파괴하는 간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 즉 살아남아 신경세포에 침투하는 실제 양이 2000%나 치솟습니다. 이것은 전체론적 이론이 아닙니다. 정량화할 수 있는 양리학적 향상입니다. 질식해가는 사지말단에 대량의 한겸증 용매를 강제로 밀어넣기 위해 간의 방어 기제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임상적 타임라인을 살펴봅시다. 이 특정 유기 화합물들을 결합하여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 20분 이내에 진저롤이 전신 혈관 확장을 시작합니다. 중심부에서 어깨로 팔을 타고 내려가 결국 손목까지 미묘한 열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약 효과가 아닙니다. 강제된 혈류가 동맥벽을 확장시키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40분이 지나면 피페린의 보호를 받은 커큐민이 미세 혈관망으로 들어갑니다. 진저롤이 통로를 활짝 열어두는 동안 커큐민은 데드존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국소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하기 시작합니다. 신경 말단의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운 오작동, 즉 그 끔찍한 저릿저릿한 느낌이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전기 신호가 안정화됩니다. 팔끝에 매달려 있던 무겁고 죽은 얼음 덩어리가 다시 맥박을 되찾습니다. 욱신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 욱신거림은 산소를 머금은 헤모글로빈이 마침내 굶주린 조직에 도달하는 리드미컬한 맥박입니다.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때 말초 신경계가 겪는 순전한 기계적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섬유는 전기 신호가 최적의 속도로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지방 절연체인 보호용 미엘린 수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생물학적 찌꺼기로 인해 미세혈관 공급이 차단되면 이 신경을 둘러싼 환경은 고도로 산성화됩니다. 산소 부족은 국소세포가 혐기성 대사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여 독성 부산물인 젖산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 국소적인 산성은 전선에 새어나온 배터리 산처럼 작용합니다. 미엘린 수초를 화학적으로 부식시킵니다. 절연체가 손상됨에 따라 뇌에서 보내는 전기 신호는 근육에 도달하기도 전에 합선됩니다. 커피 머그잔을 쥐려고 하지만 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머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덜렁거림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덜렁거림이 아닙니다. 48시간 전에 먹은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페이스트리로 인해 만들어진 미세한 혈전이 유발한 신경계의 끔찍한 기계적 결함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제된 용어는 당신의 살점이 뇌에서 서서히 단절되어가는 적나라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혈관 병목 현상이 지속되면 신경 조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신경의 핵심 전송 케이블인 축삭이 시들고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축삭이 죽고 나면 아무리 많은 진저롤이나 커큐민을 투여해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조직은 영구적으로 섬유화됩니다. 무감각은 더 이상 간헐적인 아침의 성가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구적인 기본 상태가 됩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밟아도 바닥에 묻은 붉은 핏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피가 나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조용하고 소름 끼치는 절단입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혈관 방치가 누적된 수학적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사지말단에서 발생하는 재앙적인 기계적 결함을 이해했으니 문제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생물학적 대응책을 얼마나 빨리 전개할 수 있는가입니다. 몸이 스스로 이 정도 수준의 막힘을 해결해 주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유기체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나지만 노폐물 제거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간과 신장은 현대 산업식단의 기본적인 독성을 처리하느라 이미 생리학적 최대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딱해진 지질 플라크, 국소 조직 괴사, 급성 산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시스템은 과부에 걸립니다. 외부에 표적화된 화학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물리적 프로토콜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혈관 시스템에 직접 수행해야 하는 생물학적 구조 작전입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실행에 있어 절대적인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타이밍 복용량 온도가 핵심 변수입니다.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동일한 양리학적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정확한 그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 카페인을 섭취하기 전, 그리고 절대적으로 설탕을 섭취하기 전에 이 표적 혈관 확장 화합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섭씨 60도 정도로 세심하게 든 따뜻한 물 한 잔이 필요합니다. 끓는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극도의 열은 생재료의 섬세한 효소 구조를 즉시 변성시켜 생물학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찬물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장관의 혈관을 수축시켜 흡수를 심각하게 지연시키고 혈류의 치료적 급증을 둔화시킵니다. 이 최적의 온도로 데워진 물에 신선한 생강 두 얇은 조각을 정확히 갈아 넣습니다. 이 특정 용도에서는 생강 가루는 잊으십시오. 휘발성이 강한 진저롤 화합물은 상업적인 건조 및 분쇄 과정에서 크게 분해됩니다. 활성 생물학적 잠재력이 풍부한 생생하고 촉촉한 추출물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품질의 유기농 강황 가루를 정확히 2분의 1 티스푼 넣습니다. 첨가물로 채워진 혼합물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갓 빻은 흑후추를 듬뿍한 꼬집 넣는 것입니다. 통에 담겨 미리 갈아진 후추는 피페린의 효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활성대사 억제제를 방출하려면 통후추를 직접 깨뜨려야 합니다. 이 강력한 혼합물을 정확히 3분 동안 우려냅니다. 이 특정 시간은 물의 열 에너지가 활성 알칼로이드를 파괴하지 않고 추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시 마시십시오. 1시간 동안 천천히 홀짝이지 마십시오.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하려면 갑작스럽고 농축된 복용량이 필요합니다. 이 액체가 위벽을 코팅한 지 30초 이내에 생물학적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따뜻한 물은 빠른 운송 수단 역할을 하여 활성 화합물을 상부장으로 직접 씻어내려 즉각적이고 방해 없는 흡수를 돕습니다. 피페린은 즉시간 효소와 결합하여 방어적인 파괴 프로토콜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합니다. 이제 완전히 생체 이용이 가능해지고 간의 분해로부터 보호받는 커큐민은 진저롤이 유발한 혈관 확장에 갑작스러운 파도를 타고 혈류로 곧장 들어갑니다. 중앙동맥을 타고 내려가 말초신경계에 가장 멀고 질식해 가는 곳까지 강타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아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식습관 방치로 쌓아 올린 막힘을 물리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생화학적 추출팀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커큐민은 지질 플라크를 녹이는 용매 역할을 하고 진저롤은 찌꺼기를 밀어내고 신선한 산소를 끌어들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잔인하고 가차없는 생물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강력하고 입증된 구조 메커니즘이지만 마법은 아닙니다. 생물학적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도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보타주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이 공식을 마시고 나서 하루 중 나중에 합성 트랜스지방 정제된 산업용 설탕 화학 방조제가 풍부한 식사를 한다면 당신은 방금 허물어뜨린 바로 그 미세한 벽을 다시 세우는 것일 뿐입니다. 내피를 찢고 깁는 폭력적이고 끝없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손상된 구역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는 염증과 물리적 손상의 양에 엄격하고 타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이나 발에 죽은 듯 무감각하고 저릿저릿한 느낌을 받으며 깨어날 때마다 당신의 몸은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단절이 일어나기 전에 최후의 경보벨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지극히 물리적입니다. 식탁에서 이루어지며 이른 아침에 조용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혈류의 생물학적 현실을 지배할 절대적인 힘을 쥐고 있습니다. 가공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에 일시적이고 덧없는 편안함을 선택하여 사지 말단의 느리고 소름 끼치는 괴사를 피할 수 없는 대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살점을 살아있게 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며 뇌와 연결해주는 미세한 구조를 존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저림은 의학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과거의 식단 선택에 대한 생물학적 청구서이며 이제 만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빚은 표적화된 영양 섭취로 갚든가 아니면 죽은 조직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 끔찍한 무감각과 함께 깨어난 적이 있다면 말초신경에 조용하고 절망적인 비명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신체적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경고를 인지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생물학적 쓰레기장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해부하게 기계적이고 가차없는 진실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과 댓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의학적 환상을 해체하고 일반적인 조언을 우회하며 혈관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이를 되찾는 데 필요한 정확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공할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